지난 시즌 김민재가 아니다. 흔들리는 수비와 실책. 김민재가 문제일까 미넨이 문제일까?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로 김민재, 28를 떠나보낼 생각일까? 구단 측에선 한 시즌 만에 충격적인 작별도 꺼리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독일, 스포르트는 10일 이하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의 잠재적인 문제는 투엘 감독과 여름 신입생 사이의 문제라며 김민재는 아직 바이에른 뮌헨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엘 감독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나폴리를 떠나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이끈 그는 한 시즌 만에 다시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독일 무대 정복에 나섰다. 수많은 팀이 군침을 흘렸지만 투엘 감독이 직접 나서서 김민재를 설득하며 최후의 승자가 됐다. 꿈을 이룬 투엘 감독은 처음 만난 김민재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크게 기뻐했다.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약 734억 원 수준. 그만큼 김민재를 향한 기대는 컸다. 출발은 좋았다. 김민재는 세리에 A 입성과 동시에 최우수 수비수를 수상한 선수답게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 핵심 수비수로 자리 잡았고 언제나 팀 후방을 지켰다. 독일에서도 적응기 따윈 없는 모습이었다. 파트너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테이스 더 리으트가 번갈아 쓰러져도 김민재만큼은 든든히 수비진을 이끌었다. 주전 경쟁이 아니라 혹사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였다. 김민재는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1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시도 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독일 현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김민재는 어느새 에릭 다이어와 더 리으트에게 밀려 벤치 신세가 됐다. 그는 지난 6일 하이덴하임전이 열리기 전까지 4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오랜만에 기회를 받은 하이덴하임전도 최악으로 끝났다. 다이어와 더 리으트 조합이 도르트문트에서 약점을 노출한 만큼 김민재에겐 진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투엘 감독도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라고 말하며 주전 경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기에 기대가 더욱 컸다. 그러나 결과는 대실패였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과 세르주 그나브리의 연속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 악몽이 시작됐다. 후반 5분과 6분 34분 연달아 실점하며 충격적인 2에서 3 역전패를 허용했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공격에서도 허망한 실수를 저지르며 와르르 무너졌다. 김민재 개인에게도 최악의 날이었다. 그는 3실점에 모두 관여하며 고개를 떨궜다. 첫 실점 장면에선 과감하게 뛰쳐나갔으나 헤더 경합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동점골 장면에서도 박스 안으로 절묘하게 침투하는 팀 클라인디엔스트를 놓쳤다. 역전골을 허용할 때도 애매하게 전진했다가 상대 공격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다. 아직 한 시즌도 다 치르지 않은 김민재지만 벌써부터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그를 강력히 원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인터 밀란을 중심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매각에 열려있는 모양새다. 스포르트는 스포르트 빌트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는 투엘 감독과 그의 경기 방식에 대해 문제를 갖고 있다. 그는 가장 최근에는 하이덴하임전에서 다시 선발로 나섰지만 3실점 중 2실점의 책임을 가지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주변에서 김민재를 나쁜 영입으로 낙인 찍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여름 김민재를 데려오는 대가로 나폴리에 무려 5천만 유로를 지불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김민재가 아직 첫 해에 그 이적료를 정당화하지 못했다는 것, 라고 강조했다. 스포르트는 김민재의 미래는 혼란스럽다. 이번 시즌이 끝난 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분명하다.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김민재를 한 시즌 만에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을 빠르게 떠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그는 선발에서 밀려난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에 새로운 감독 밑에서 자리를 되찾길 원한다. 여름 이적은 고려 중이지 않은 상황. 실제로 김민재는 지난 3월 A매치 태국전을 마친 뒤에도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훈련장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며 소문을 잠재운 바 있다. 결국엔 새로운 사령탑이 정해져야 김민재의 미래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역시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뮌헨을 떠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 선임이라며 김민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강인 기록 맞아? 슈팅 2회 플러스 충격적 스탯 함께 남긴 리. 크로스 시도 5회 오른쪽 화살표 성공 0회. 이강인은 11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3-20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선발 출전해 61분을 소화했다. 팀은 2에서 3으로 패했다. 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킬리안 음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가 3톱을 만들었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이 중원에 배치됐다. 누누 멘데스, 루카스 베랄도,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뉴스가 수비진을 구축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이강인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전반 6분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바르셀로나 골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한 뒤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노렸다. 그러나 공은 골키퍼 품으로 향했다. 이강인은 전반 27분 비슷한 위치에서 한 번 더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선방에 막혔다. 홈팀 PSG는 전반 중반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첫 번째 골은 바르셀로나에서 나왔다. 전반 37분 역습 상황 속 오른쪽 측면에 있던 야말이 문전으로 공을 찔러줬다. 골키퍼 돈나룸마가 눈치를 채고 공을 쳐냈지만 이때 흐른 공이 하피냐에게 흘렀다. 그는 비교적 골대가 한적한 것을 보고 바로 슈팅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다. PSG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센시오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투입했다. 음바페와 덴벨레는 왼쪽을, 이강인과 바르콜라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겼다. 교체 카드는 적중했다. PSG는 5분 만에 2골을 넣었다. 후반 3분 음바페의 컵백이 바르셀로나 수비를 막고 덴벨레 발에 걸렸다. 덴벨레가 앞에 있던 더 용을 무력화시킨 뒤 골키퍼 테어 슈테겐과 골대 사이로 슈팅을 때려 동점골을 장렬했다. PSG는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5분 이강인이 기점 역할을 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소유한 이강인은 수비 방해에서 자유롭던 루이스에게 짧은 패스를 내줬고 그는 침투하던 비티냐에게 공을 내줬다. 비티냐는 지체 없이 슈팅을 날려 역전골을 뽑아냈다. 후반 9분 이강인이 도움을 기록하는 듯했다. 문전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바르콜라를 보고 기가 막힌 침투 패스를 찔러줬다. 바르콜라는 박스 안 오른쪽 측면에서 마음 놓고 슈팅을 날렸다. 그러나 골대를 강타했다. 후반 14분 이강인이 박스 안 상대 선수와 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그러나 주심은 정당한 견제라고 판단해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다. 2분 뒤 이강인은 자이르 에메르와 교체돼 먼저 경기를 마쳤다. 바르셀로나가 균형을 맞췄다. 후반 16분 동점골을 넣었다. 아크 정면에 있었던 페드리가 반박자 빠른 패스를 골키퍼 바로 앞에 있던 하피냐에게 내줬다. 공을 띄워줬다. 하피냐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PSG 골망을 갈랐다. 바르셀로나가 결승골을 장렬했다. 후반 31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이 코너킥 찬스에서 헤더골을 뽑아냈다. 정확히 날아올라 머리에 공을 갖다 대 PSG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는 그대로 종료.
PSG는 17일 열리는 2차전에서 기적의 4강행을 노린다. 축구 통계 사이트 폼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34분의 32, 기회 창출 3회, 볼 터치 49회, 상대편 박스 내 터치 6회, 공격 지역 패스 5회, 크로스 성공률 0%, 5분의 0, 롱패스 성공률 100%, 1분의 1, 태클 성공 100%, 1분의 1, 수비적 행동 1회, 드리블 재침 2회, 지상볼 경합 성공률 33%, 3분의 1, 공중볼 경합 성공률 0%, 1분의 0 등을 기록했다. 예상 밖 이강인의 크로스가 날카로운 적이 없던 경기다. 그는 풋몹으로부터 평점 6.8을 받았다. 골을 기록한 덴벨레와 비티냐는 8점대 평점을 받았다. 루이스는 7.2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PSG 선발 선수들은 6점대 평점을 받았다. 3. 조기 축구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 무려 챔스에서 나왔다. 골키퍼 패스를 수비수가 손으로 터치 오른쪽 화살표 노 PK. 아스널은 10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UCL 8강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 2-2 무승부를 거뒀다. 선제골을 넣은 팀은 아스널이었다. 전반 12분 부카요 사카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가마찬 슈팅이 그대로 뮌헨 골문으로 들어갔다. 뮌헨이 실점한 지 6분 만에 따라갔다. 전반 18분 아스널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르로이 사네가 공을 뺏었다. 이어서 세르주 그나브리가 레온 고레츠카의 패스받아 동점골로 연결했다. 분위기를 탄 뮌헨이 역전에 성공했다. 전반 30분 사네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윌리엄 살리바에게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역전골을 만들었다. 뮌헨이 2-1로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났다. 아스널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31분 가브리엘 제수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속인 뒤 패스했고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뮌헨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2-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다. 경기 중 나온 오심이 화제를 모았다. 후반 22분 아스널이 1-2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비드 라야가 골킥을 차려고 했다. 이때 라야가 옆에 있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패스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갈량이스가 공을 손으로 잡았다. 그러곤 다시 라야에게 패스했다. 마갈량이스가 뭔가 착각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미 심판이 휘슬을 분 상황이었기에 핸드볼 반칙이 명백했다. 당연히 뮌헨 선수들이 항의했지만 주심은 이를 무시한 채 경기를 재개했다. 그대로 경기가 이어졌다. 이후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가자 키미히를 비롯한 뮌헨 선수들이 다시 심판에게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고 어필했다. 그러나 판정이 바뀌진 않았다. 경기 후 뮌헨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분노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안다. 공을 내려놓고 휘슬을 불었는데 수비수가 공을 손으로 잡았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정말 화가 나는 건 경기장에서 설명이다. 주심은 우리 선수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실수라며 8강전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투엘 감독은 이건 끔찍한 설명이다. 그는 핸드볼을 판정하고 있다. 그게 아이의 실수든 어른의 실수든 말이다. 우리에 대한 엄청난 판정이라 화가 난다. 라고 말했다.